김영훈이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아 틱장애 치료, 행동치료의 모든 것입니다. 틱장애의 대표적인 행동요법은 습관반전훈련, HRT, 포괄적 행동중자애, CBIT, 이완훈련 등이며 약물치료 전후에 병행하면 증상 조절과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특히 전조감각을 인식시키고 경쟁 반응을 훈련하는 방법, HRT, CBIT은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되어 소아 청소년 틱장애의 1차 비약물 치료로 권고됩니다. 1. 핵심 행동치료 종류입니다. 습관 반전 훈련, HRT, 틱 전조감각과 틱 행동을 스스로 인식하게 한 뒤 해당 틱과 양립할 수 없는 경쟁 반응을 일정 시간 유지하도록 반복 연습하는 기법. 예를 들어 목 가다듬기 음성 틱에는 침 삼키기, 손가락 튕기기, 틱에는 주먹을 꽉 쥐고 유지하기 같은 방식이 사용됩니다. 포괄적 행동 중재, CBIT, HRT 이완 훈련과 기능 분석을 결합한 구조화된 프로그램으로 틱을 악화시키는 상황 감정 인물을 평가해 환경 조정까지 포함하는 치료입니다. 기타 기법, 자기 관찰, 틱 빈도 상황 기록, 이완 훈련, 호흡 점진적 근이완, 노출 및 반응 방지, 전조 감각을 느끼면서 틱을 억제 등이 있으나 연구 근거는 HRT, CBIT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2. 근거와 효과입니다. 여러 무작위 대조 시험과 메타 분석에서 HRT와 CBIT는 소아성인, 만성 틱장애 및 뚜레층 후군에서 중등도 이상의 틱 증상 감소와 기능 개선을 보여 국제적으로 표준 행동치료로 인정됩니다. CBIT 안내 자료에서는 전조감각 인식과 경쟁 반응 연습, 일상활동 조정을 꾸준히 시행할 경우 일부에서 틱이 거의 사라질 정도로 호전될 수 있다고 기술하며 다만 숙련된 치료자와 반복 연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3. 임상 적용 포인트입니다. 대상 연령, 선행감각 전조감각을 스스로 보고하고 지시를 따를 수 있는 90세 이상에서 HRT, CBIT의 효과가 가장 크며 더 어린 아동은 이완훈련, 환경조정 부모, 교육 비중을 높이는 것이 권장됩니다. 치료 목표, 틱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학교 과정에서의 기능 손상, 고통, 대인관계 문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필요시 약물과 병행해 개별화합니다. 4. 보호자 현장에서의 활용 팁입니다. 강화 원칙, 틱을 줄이려는 노력, 경쟁 반응 사용, 이완 연습 등을 구체적으로 칭찬 강화하고 틱 그 자체에 대한 꾸중 지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 조정, 피로 스트레스, 불안 집중, 요구가 높은 활동이 틱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절한 휴식, 과도한 수행 요구 조정, 교사와의 협력 등으로 부담을 줄이는 것이 행동 중재의 중요한 축입니다. CBIT 대 HRT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틱 장애 치료에 있어 CBIT 포괄적 행동 중재과 HRT 습관 반전 훈련은 가장 대표적인 비약물적 치료법입니다. 이 둘의 관계를 가장 간단히 설명하면 HRT는 틱을 멈추게 하는 핵심 기술이며 CBIT는 HRT를 포함하여 틱에 영향을 주는 주변 환경과 심리 상태까지 관리하는 종합적인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즉 HRT가 엔진이라면 CBIT는 완성된 자동차와 같습니다. 현재 임상 현장에서는 단순히 HRT 기술만 가르치기보다는 이를 포함하여 아이의 환경 전반을 다루는 CBIT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1. CBIT과 HRT의 핵심 차이점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치료의 범위와 구성 요소입니다. A. HRT Habit Reversal Training 습관 반전 훈련입니다. HRT는 틱 증상 자체를 조절하는 단일 기법입니다. 1970년대에 개발되어 틱 치료의 핵심이 되는 행동치료 기법입니다. 알아차리기 훈련, Awareness Training, 틱이 나오기 직전의 찜찜한 느낌, 전조 충동이나 틱이 시작되는 순간을 스스로 인지하는 연습입니다. 경쟁 행동 훈련, Competing Response Training, 틱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틱과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틱을 물리적으로 막는 다른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고개를 뒤로 젖히는 틱이 나올 때 턱을 가슴 쪽으로 당기고 힘을 주는 행동을 함. 목표, 틱 충동이 들 때 틱 대신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틱의 연결 고리를 끊는 것. B. CBIT, Comprehensive Behavioral Intervention for Tics, 틱에 대한 포괄적 행동 중재입니다. CBIT는 HRT 기법을 핵심으로 하되 틱을 악화시키는 환경적 심리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내용이 추가된 구조화된 종합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틱 치료의 표준 행동 치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HRT 핵심 요소, 위에서 설명한 알아차리기 및 대항 행동 훈련, 기능 분석, Functional Analysis,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 틱이 심해지는지 선행 사건과 틱을 했을 때 주변의 반응 후속 결과를 분석합니다. 심리교육 및 환경 중재, 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틱을 유발하는 환경을 수정하거나 주변인 부모, 교사의 대처 방식을 교육합니다. 이완 훈련, 릴렉세이션 트레이닝, 스트레스나 긴장 상황에서 틱이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긴장 이완법을 배웁니다. 목표, 단순히 틱 동작을 막는 것을 넘어 아동의 생활 전반에서 틱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 2. 적용 연령대입니다. CBIT과 HRT 모두 아이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연령대가 유사합니다. 일반적인 적용 권장 연령, 만 6, 7세 이상, 학령기 아이부터 성인까지. 3. 왜 너무 어린 소에게는 어려운가요? 입니다. 이 치료들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아이가 다음의 능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조, 충동, premonitory urge, 인지 능력, 틱이 나오기 직전의 간질거림, 답답함 등의 감각적인 신호를 스스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만 6세 미만의 아주 어린 아이들은 이 느낌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기부여 및 인내심, 틱을 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아이 스스로 틱을 조절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어야 하며 치료 세션 동안 집중하고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인지 발달 수준, 치료사의 지시를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언어 및 인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4. 연령별 적용 고려사항입니다. 만 9세 이상 최적기,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장 효과가 좋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전조 충동을 명확히 인지하고 치료 동기가 높습니다. 만 6세, 8세 가능 시기, 아이의 발달 상태에 따라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조 충동을 알아차리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며 부모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만 6세 미만, 제한적, 일반적으로 정식 CBIT, HRT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이에게 직접적인 훈련을 시키기보다는 부모 교육을 통해 틱에 대해 올바르게 반응하는 법을 알리고 환경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식의 제한적인 환경 중재 중심의 접근을 주로 합니다. 경쟁 반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틱 장애 치료의 핵심인 습관 반전 훈련, HRT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쟁 반응, competing response를 찾는 것입니다. 경쟁 반응이란 아이가 틱을 하고 싶은 충동, 전조 충동을 느꼈을 때 틱 동작과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신체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다른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효과적인 경쟁 반응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틱과 정반대되는 근육을 사용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틱을 막을 수 있어야 함. 남들 눈에 잘 띄지 않아야 한다.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 충동이 사라질 때까지 보통 1분 이상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틱 종류별 효과적인 경쟁 반응 예시입니다. A. 눈 안면 틱입니다. 눈 깜빡임, 빠르게 자주 깜빡임. 경쟁 반응은 부드럽게 눈 크게 뜨기 또는 시선 고정입니다. 눈 주변 근육에 부드럽게 힘을 주어 눈을 평소보다 약간 크게 뜨고 한 지점을 지그시 응시합니다. 눈을 부릅뜨는 것이 아님 눈 치켜뜨기, 돌리기. 경쟁 반응은 시선 아래로 고정하기입니다. 턱을 당기고 시선을 아래쪽 바닥이나 책상의 한 점에 고정합니다. 입 벌리기, 혀 내밀기. 경쟁 반응은 입술 다물고 혀 입천장에 대깁니다. 입술을 지그시 꽉 깨물지 않음, 다물고 혀끝을 위쪽 앞니 뒤 입천장에 단단히 붙이고 누릅니다. 얼굴 찡그리기, 코 찡긋 등. 경쟁 반응은 무표정 유지하며 얼굴 근육 이완입니다. 얼굴 전체에 힘을 빼고 평온한 무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입술을 가볍게 붙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B. 목, 어깨, 팔다리 틱입니다. 목 꺾기, 돌리기. 좌우 또는 뒤로. 경쟁 반응은 턱 당기고 목 근육에 힘주어 버티기입니다. 턱을 가슴 쪽으로 살짝 당기고 머리 위에 책을 올려놓고 균형을 잡는다는 느낌으로 목 주위 근육에 힘을 주어 머리를 정중앙에 고정합니다. 어깨 으쓱하기. 경쟁 반응은 어깨 아래로 내리고 팔 몸통에 붙이기입니다. 어깨를 최대한 아래로 끌어내리고 양팔을 몸통 옆에 단단히 밀착시켜
겨드랑이를 조입니다. 팔, 손 휘젓기, 경쟁 반응은 손 깍지 끼기 또는 허벅지 밑에 손 넣기입니다. 앉아 있을 때는 손을 허벅지 밑에 넣고 누르거나 의자 팔걸이를 꽉 잡습니다. 서 있을 때는 양손을 깍지 껴서 아래로 내리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힘을 줍니다. 다리 떨기, 차기, 경쟁 반응은 발바닥 전체로 바닥 누르기입니다.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대고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꾹 누르며 다리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C. 음성 틱,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음성 틱의 경쟁 반응은 소리를 내는 성대와 호흡 근육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여 소리가 새어나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킁킁, 소리 내기, 헛기침, 코 훌쩍임. 경쟁 반응은 느리고 깊은 복식호흡, 코로 숨쉬기입니다. 입을 다물고 코를 통해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때 횡격막배을 사용하여 호흡에 집중합니다. 공기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 성대가 갑자기 조여 소리가 나는 것을 막습니다. 소리 지르기, 욕설, 단어 반복, 경쟁 반응은 침 삼키기, 동작 유지 또는 목 근육 긴장입니다. 침을 꿀꺽 삼키는 동작을 하되 다 삼키지 않고 목구멍이 닫힌 상태, 성대가 닫힌 상태에서 멈추어 힘을 주고 버팁니다. 입술을 꽉 다무는 것도 병행합니다. 2. 소화 적용 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 훈련을 적용할 때는 성인과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조충동 알아차리기 훈련이 먼저입니다. 아이들은 틱이 나오기 직전의 간질거림, 답답함 같은 전조충동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 반응은 이 충동이 느껴질 때 시작해야 하므로 아이가 자신의 몸 신호를 알아차리는 연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쟁 반응은 벌이 아닙니다. 아이가 틱을 참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것이 틱을 이겨내는 멋진 기술임을 강조하고 칭찬과 보상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너무 강한 경쟁 반응은 피하세요. 틱을 막겠다고 아이가 너무 세게 힘을 주면 오히려 근육통이 생기거나 더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힘을 주는 정도를 함께 찾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지도가 필수입니다. 위의 예시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아이의 틱 모양, 강도, 빈도에 따라 가장 적절한 경쟁 반응은 달라집니다. 전문 치료사와 함께 아이에게 딱 맞는 동작을 찾고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완 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틱 장애에서 이완 훈련 릴렉세이션 트레이닝은 매우 중요한 보조 치료 수단입니다. 틱은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거나 과도하게 흥분했을 때 또는 피로할 때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완 훈련의 목표는 틱을 직접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몸과 마음의 전반적인 긴장도, 각성 수준을 낮추어 틱이 악화되는 상황을 줄이고 틱으로 인한 불편감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소에게 권장되는 대표적인 이완 훈련은 복식 호흡과 아이 눈높이에 맞춘 점진적 근육 이완법입니다. 성인과 달리 아이들은 재미있고 구체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접근해야 효과적입니다. 1. 복식 호흡, 풍선 호흡법, 배 호흡법입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강력한 이완 방법입니다. 가슴이 아닌 배로 숨을 쉬어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몸을 즉각적으로 이완시킵니다. 아이들에게는 배에 풍선이 있다고 상상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준비 단계입니다. 아이가 편안해하는 조용한 장소를 찾습니다. 앉거나 누워도 좋습니다. 편안한 옷을 입게 하고 눈을 살짝 감게 유도합니다. 싫어하면 뜨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B. 실행 단계.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입니다. 손 위치 잡기. 한 손은 가슴 위에, 다른 한 손은 배꼽 위에 살짝 올려보자. 들이마시기 코. 자, 뱃속에 작은 풍선이 있다고 상상해봐. 코로 꽃향기를 하고 맡듯이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보자. 이때 가슴에 올린 손은 가만히 있고 배에 올린 손만 풍선처럼 빵빵하게 올라와야 해. 3, 4초 정도 천천히. 잠시 멈춤. 풍선이 빵빵해졌지? 1초만 그대로 멈춰보자. 하나. 내쉬기. 입. 이제 입으로 촛불을 살살 끈다고 생각하고 후 하고 천천히 숨을 내뱉어봐. 뱃속에 있던 풍선 바람이 슉 빠지면서 배가 다시 등 쪽으로 쏙 들어가게 해보자. 들이마실 때보다 조금 더 길게 4, 6초 정도 반복. 이 과정을 10회 정도 천천히 반복합니다. 아이가 어지러워하지 않는지 확인하며 속도를 조절합니다. 2. 아이용 점진적 근육 이완법 로봇과 오징어 놀이입니다. 점진적 근육 이완법 PMR은 몸의 특정 근육에 힘을 꽉 주었다가 긴장, 힘을 툭 푸는 이완 과정을 반복하며
긴장과 이완의 감각 차이를 배우는 훈련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성인식의 딱딱한 지시 대신 재미있는 놀이처럼 접근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순서는 손, 팔, 어깨, 목, 얼굴, 몸통, 다리 순으로 진행하거나 아이가 특히 긴장을 많이 하는 부위만 골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원칙, 힘을 줄 때는 5의 7초간 꽉 주고 힘을 뺄 때는 툭 하고 완전히 힘을 빼며 그 편안한 느낌을 10초 이상 충분히 느끼게 해줍니다. 손과 팔, 레몬 짜기. 1. 양손에 딱딱한 레몬을 쥐었다고 생각해보자. 레몬즙을 짜야 해. 주먹을 꽉 쥐고 팔 전체에 힘을 줘서 레몬을 짜보자. 더 세게 5초 유지. 2. 이제 레몬을 바닥에 툭 버리자. 손가락이랑 팔에 힘을 완전히 빼고 흐물흐물하게 만들어봐. 팔이 아주 가벼워진 느낌이 들지? 이완 감각 느끼기. 어깨와 목, 거북이 목. 1. 갑자기 무서운 소리가 났어. 거북이처럼 목을 등껍질 속으로 숨겨야 해. 어깨를 귀까지 쭉 끌어올리고 목을 움츠려보자. 꽉 숨어. 5초 유지. 2. 이제 안전해. 어깨를 아래로 툭 떨어뜨리고 목을 편안하게 해보자. 목이랑 어깨가 시원해지는 기분을 느껴봐. 얼굴 파리 쫓기. 코 위에 귀찮은 파리가 앉았네. 손을 쓰지 말고 얼굴을 잔뜩 찌푸려서 파리를 쫓아보자. 코도 찡긋, 눈도 꽉 감고 입도 삐죽 내밀어봐. 5초 유지. 파리가 날아갔다. 얼굴 근육을 모두 편안하게 펴보자. 이마도 매끈하게, 눈도 스르르, 턱에도 힘을 빼봐. 마무리, 전신 이완. 1. 마지막으로 우리 몸 전체가 뻣뻣한 로봇이 되었다고 생각해봐. 팔, 다리, 배, 얼굴 전부 다 힘을 꽉 줘보자. 삐리삐리 로봇. 5초 유지. 2. 이제 전원이 꺼졌어. 흐물흐물한 오징어나 젖은 빨래처럼 바닥에 푹 퍼져보자. 몸이 바닥으로 스르르 녹아드는 기분을 느껴봐. 3. 소아이완 훈련 성공을 위한 부모 가이드입니다. 틱이 심할 때 시키지 마세요. 틱 발작이 심하게 나타나는 도중에는 이완 훈련이 거의 불가능하며 오히려 아이에게 좌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비교적 차분한 상태에 잠자리에 들기 전 방과 후 휴식 시간에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꾸준히 짧게 하세요. 하루 5분, 10분이라도 매일 반복하여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놀이처럼 즐겁게 하세요. 숙제나 훈련처럼 느끼면 아이는 거부합니다. 부모님이 함께 모델을 보여주며 즐거운 놀이 시간으로 만들어주세요. 칭찬과 격려, 아이가 잘 따라하면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세요. 와, 아까 보니까 배가 정말 풍선처럼 커지더라. 어깨 힘을 툭 하고 빼는 걸 정말 잘하네. 전문가의 도움, CBIT 포괄적 행동 중재. 전문가와 함께하면 아이의 특성에 맞는 더 구체적인 이완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정환경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틱 장애 치료에 있어 가정환경 조정은 병원 치료, 약물, 행동치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틱은 아이의 신경계가 흥분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악화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가정을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심리적 안식처로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가정 환경 조정의 핵심은 부모님이 불안해하지 않고 틱을 무시하며 아이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1. 심리 정서적 환경, 가장 중요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 가족의 반응입니다. 아이가 집에서만큼은 틱 증상에 대한 부담 없이 편안히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A. 지적하지 않기와 모른 척하기, 가장 핵심입니다. 절대 금기. 아이가 틱을 할 때마다 그만해, 왜 또 그래, 참아봐 라고 지적하거나 한숨을 쉬고 인상을 쓰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증상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아이는 틱을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며 지적을 받으면 불안감이 높아져 틱이 더 심해집니다. 적극적 무시, 아이의 틱 증상을 보더라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아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틱 증상 자체에 관심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B. 스트레스와 긴장 요소 줄이기입니다. 학업 부담 조절. 틱이 심해지는 시기에는 학원 숙제나 학습량을 일시적으로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친 선행, 학습이나 성적 압박은 뇌의 긴장도를 높여 틱을 유발합니다. 훈육 방식 점검. 야단치거나 소리 지르는 강압적인 훈육은 피해야 합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차분하고 단호하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싸움 및 가정불화. 가정 내의 긴장된 분위기는 아이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아이 앞에서는 언성을 높이거나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C. 아이의 감정 수용하기입니다. 아이가 틱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짜증을 낼 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며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틱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는 부모의 태도가 아이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이 물리적 환경 및 일상 루틴입니다. 아이의 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요소를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도해야 합니다. A. 미디어 노출 관리, 스마트폰, 게임, TV입니다. 가장 흔한 악화 요인, 게임이나 스마트폰 영상을 볼 때 뇌는 시각적, 청각적으로 강한 자극을 받아 흥분 상태가 됩니다. 집중하는 동안은 일시적으로 틱이 줄어들 수 있지만 하던 것을 멈춘 직후 리바운드 에펙트에는 뇌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틱이 폭발적으로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치, 사용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특히 잠들기 1-2시간 전 금지, 자극적인 콘텐츠는 피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B. 수면 관리입니다. 피로는 틱의 적, 잠이 부족하거나 피곤하면 뇌의 통제력이 약해져 틱이 심해집니다. 조치,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 빛, 소음, 자기 전 스마트폰을 제거해 주세요. C. 식습관 및 신체적 자극 관리입니다. 카페인 당분 제한, 초콜릿, 콜라, 커피, 우유 등 카페인이 든 음식이나 당분이 과도한 간식은 신경계를 흥분시킬 수 있으므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불편한 자극 제거, 꽉 끼는 옷, 거슬리는 옷에 태그 탁.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 등은 신체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어 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편안해하는 옷과 환경을 제공해 주세요. 3. 활동 및 대체의 환경 조성입니다. 틱으로 향하는 에너지를 건강하게 발산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체 활동과 운동 장려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의 경우 규칙적인 운동, 수영, 태권도, 자전거 타기 등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면 틱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단, 지나치게 경쟁적이거나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심리적 안전지대 컴존, 만들기 집안 한쪽에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틱이 심해질 때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 텐트, 푹신한 소파 등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지적도 받지 않고 만화책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며 쉴 수 있게 합니다. 몰입할 수 있는 취미 활동,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블록 조립 등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은 뇌의 주의를 틱에서 다른 곳으로 돌려주어 일시적으로 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행동치료와 약물치료의 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틱은 파도와 같아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합니다. 증상이 심해질 때 부모님이 같이 불안해하고 다그치면 파도는 더 거세집니다. 부모님이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 가정이라는 환경을 안정시켜줄 때 아이는 스스로 틱을 이겨낼 힘을 기르게 되고 병원 치료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치료계획 수립, 아이의 틱 증상 심각도, 동반질환,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개별화된 치료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약물치료와 행동치료 각각의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시기 및 순서, 약물치료와 행동치료를 동시에 시작하거나 아동의 상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 상담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치료 효과 및 부작용 모니터링, 약물치료의 부작용의 졸음, 식욕 변화, 이 행동치료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치료 효과를 확인하고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가족의 역할 및 협조, 행동치료는 가정에서의 연습이 중요하며 약물치료는 규칙적인 복약 지도가 필요합니다.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전문가 간 협력, 약물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와 행동치료를 담당하는 치료사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동반 질환 치료, 틱장애와 동반되는 다른 질환, ADHD, 강박장애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치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